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상모슨 이재룡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겨울에 바깥에 월동해도 좋은 나무와 그 다음에 보호실에 반드시 들여놓아야 될 나무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분재를 살 때 이거 제일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거 겨울에 바깥에서 월동 돼요? 그래 물어보면은 대개 사람들은 네, 월동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월동해서 봄에 영영 안 깨어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월동해도 되는 나무가 따로 있고 반드시 보호실 안으로 들어가야 될 나무가 따로 있고, 또 보호실 안에서도 이중으로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나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나무 특성을 깊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초보 분재인들한테는 이것이 3차 로그 함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겨울에 월동 보호실에 반드시 들여야 될 나무, 그 다음에 바깥에서도 견뎌주는 나무, 그리고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분재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단풍 굉장히 예쁘죠? 보입니까? 자, 이 나무 똑같은 위치에서 컸어요. 취목소사. 6년 내지는 7년 된 겁니다. 근데 짠! 이렇게 바뀌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 같죠, 벌써. 이파리 다 떨어졌죠. 이파리가 다 말라버렸죠. 이 개인차, 개별차 왜 생기는지도 시원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때요? 감독님, 단풍이 예쁘죠? 화려하죠? 근데 대부분 지금 예술은 원래 10월 말에 단풍이 절정이거든요. 근데 얘는 늦깎이로 지금 단풍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떠나죠. 왜 이 나무는 늦게까지 이렇게 단풍이 들어있죠? 분갈이를 해서 그런가? 이 나무는 늦게까지 걸음을 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 좋은 것은 늦게까지 단풍이 좀 늦게 들어요. 그 세력이 좀 떨어지면 일찌감치 단풍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세력에 따라서 단풍 드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똑같이 관리를 해도 어떤 나무는 조금 빨리 단풍이 들고 어떤 나무는 조금 늦게 단풍이 들고 그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나무는 아직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어떤 나무는 이미 바스라져 버리는. 네, 그러니까 세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늦게까지 단풍을 든 이유는 올해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세력 배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걸음을 줬거든요. 액비를 줬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단풍을 보기 위해서 9월 초순에 액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줬어요. 이게 늦게까지 걸음을 주면은 가지가 좀 투박해지거든요. 완성무구 경우에. 이제 소재를 갖다 배양하는 단계에서는 늦게까지 걸음을 주는데 완성무구 경우에는 늦게까지 걸음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분갈이를 해서 세력을 갖다 배양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 이 앞에 이 화려했던 단풍이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은 나무가 이렇게 변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무슨 색입니까? 녹색이 아직 남아있죠. 노란색. 네, 황금색이에요. 이건 노란색이 아닙니다. 요 황금색은 빛나는 색이에요. 그 단풍이 빛나는 색인데, 요 단풍이 이제 서서히 지면은 퇴락한 가을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풍이 빨리 들고 천천히 들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여기는 노란색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붉은색이 많잖아요. 이 차이는 햇볕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붉게 만들려면은 뺑뺑 돌아가면서. 그렇죠. 원래 그래서 예술은 워낙 나무가 많으니까 그 짓을 못 하는데,
일반 주민들 분께서는 이 가지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자꾸 돌려주셔야 돼요. 고르게 자라도록.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붉은색이고 한쪽은 이렇게 노란색이고 이것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투톤 컬러. 투톤 컬러? 속과 앞뒤가 다릅니다. 앞뒤가 네, 앞뒤가 달라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이 나무들, 겨울에 어떤 나무를 들여놓고 어떤 나무를 갖다가, 바깥에서 월동을 시켜도 되느냐. 자, 그러려면은 나무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죠. 이 나무가 이 봄에 싹틀 때부터 계속 물을 올리잖아요. 예, 물을 올려가지고 이 나무가 이제 새 잎이 나면서 영양분을 광합성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이 거름을 주는 것은 이 거름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나무의 엽록소를 만들거나 이파리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름을 갖다가 충분히 주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무나 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분재를 하는 사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걸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잘라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소사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가능하고, 그 다음 열매나 꽃을 보는 나무는 장마천까지. 그렇게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무 세력을 조절해 가면서 거름을 자주 줬다가 조금 줬다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전문가나 고수들은 이 나무 액비를 거름을 주는 걸 갖다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초보 분재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나무가 이 상태로 건강한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 왜 그러는 거니? 거름을 줄 줄을 몰라요. 거름 줄 줄을 모릅니다. 걸음을 아예 안 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새 대개 그 흐름이 그 경매장에서 나무를 사는 거잖아요.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근데 그 나무들이 절반 이상은,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이 방치되었던 나무들. 아니, 그 액비를 안 준. 거름, 액비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고. 그렇게 방치되었던 나무들을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 세력이 아주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거름 열심히 줘야 됩니다. 그 거름을 줄 때 아무 거름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예설표 액비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초보자가 거름을 줘도 나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조금 진하게 줘도 되고 조금 묽게 줘도 되고 자주 줘도 되고 조금 띄엄띄엄 줘도 되고 이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천연 유기질 거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 세력을 가장 첫 번째는 강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 잘 줘도 나무들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진짜 물만 잘 줘도 고수들은 나무 건강하게 키워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도 배수는 지켜줘야죠. 일단 기본적인 10배 이상.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10배 이상입니다. 근데 예술표 액비가 지금 점점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을 더 타야 되겠네. 물을 더 타야 돼요. 지금은 저희 15배를 보내요. 이 예술지기가 성격이 우리 커피 마실 때도 다른 사람 물 절반만 넣고 다른 사람이 마시는 것도 절반만 넣고 우리 한마디로 액기스로 마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마셨죠. 거름도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제 욕심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물을 더 이색 배수를 예. 높게 하면 10배를 줘도 무난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 하는데 문제는 아까 그 바깥 풍경 보셨잖아요. 심란하죠. 겨울에 어떤 나무를 갖다가 이 보실 안에 넣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이 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자랄 때하고 분해에서 자랄 때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이 나무의 몸뚱아리는 얼어 죽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무 몸뚱아리는 얼어 죽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뭔 거니? 뿌리거든요.
그 이 뿌리가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갖다 되풀이하면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화분에서 요게 겨울을 날 때 한 3일 바짝 얼었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흘간 쫙 풀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화분 안에 들어있는 이 뿌리가 한 달 내내 얼어있다. 그럼 문제가 돼요? 그러면 깔깔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사나무만큼은 바깥에서 월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분에 있어도요? 예, 화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화분에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날 비 오거나 눈 오고 나서 여기에 물이 스며들잖아요. 근데 요게 물이 얼면은 9%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날 때 화분이 맞아. 깨져버립니다. 깨지는 이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제 경험으로 예술이 유치한 데가 전라도 시베리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 정도 거기 중부지방도 약간 추운 쪽. 여기는 이미 살얼음도 얼었고 오늘이 11월 4일인데 살얼음도 이미 얼었었고 영하로 온도가 몇 번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분에 심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얘들은 얼어도 분이 깨질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사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래서 보호실 안으로 들여넣습니다. 근데 보호실 안으로 들여넣는데 그럼 시기를 언제 하느냐? 예술 기준으로 12월 초순에 해요. 12월 초쯤 해가지고 이 나무들을 전부 들여놓는데 그 이전에 12월 초순 이전에 들여놓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군이 외철쭉이에요. 그 외철쭉은 11월 4일이니까 앞으로 열흘 정도 후에 보호실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서리를 한두 번 예, 내도 괜찮아요? 예, 그동안 서리 한두 번 내릴 거예요. 서리 한두 번 내리고 그렇게 해서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조금 다른 때보다도 조금 일찍 들여넣어야 될 것이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하고 20곡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감나무 들여놔야 됩니다. 감나무 추위에 약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는데, 네, 감나무 들여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라칸사스. 이것도 아열대 수종이거든요. 피라칸사스도 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석류나무. 조금 일찍 당겨서 들여놔야 됩니다. 석류도 그래요. 그 예술에 그래서 석류가 없습니다. 얼어 죽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지금부터 막히는 백일홍 들여놔야 됩니다. 동백. 네, 백일홍 들여놔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동백 들여놔야 됩니다. 이 동백이 그래요. 예술에 동백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예쁜 동백이 있었어요. 완성목이었거든요. 30년 정도 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한 해 겨울이 추웠어요. 하우스 안에서도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네, 하우스 안에서도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백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가장 좋은 데가 아파트 베란다예요. 그러지 않고 이 동백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이중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철쭉에 준해서 관리를 하면 될까요? 철쭉보다 동백이 더 잘 얼어 죽어요. 네. 동백이 더 잘 얼어 죽습니다. 그 위에 또 소나무 같은 경우도 소나무는 추위에 굉장히 강한 수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이 깨지니까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는 소나무에 위에 눈이 쌓이잖아요. 겨울에. 이 눈이 쌓이면 그 무게에 의해서 나무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가 찢어져 버려요. 눌려져. 그 정도로 눈이 와야.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눈이 언제 이렇게 쌓일지, 눈이 많이 올지, 그걸 앞으로 일어날 기상은 누구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기상이변이 워낙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나무도 분이 깨질 걸 염려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나무는 겨울에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은 이 가지에 압력을 받아갖고 나무 수영도 흐트러지고, 옆에 빗자루 들고 있다가 눈이 쌓이는 대로 이렇게 털어주려고 그러면은 바깥에 월동을 해도 됩니다. 근데 소나무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게 해송 아니에요? 해송. 그러죠. 소나무보다 해송이 더 위험하죠. 더 추위 약하잖아요. 해송은 일반 잡목 기준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추운 지역, 우리나라 중부지방, 중부 북부 쪽 해가지고 겨울에 이게 온도가 낮게 떨어지는 데는 해송도 반드시 보호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소나무하고 해송하고는 달라요. 진짜 다르고. 육송은 웬만하면 견뎌주는데 옛날 하우스 무너졌을 때 우리 집, 저희 집 해송 다 얼어 죽었습니다. 하여튼 죽은 그 등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못 버리고 미련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해송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여놔야 될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팽나무. 그러죠. 팽나무 종류가 또 추위에 약합니다. 돌팽나무, 폭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약한데 이 나무들도 예술에서 많이 좀 얼어 죽었어요. 폭나무 특히 해마다 몇 주씩 얼어 죽었는데 그렇다라고 걔들을 위해서 이중하우스 따로 만들어 놓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쓴 방법이 뭐냐, 하우스 바닥에다 내려놓는 겁니다. 햇볕 따뜻하게 비치는 쪽. 그러면은 폭나무 올 봄에는 하나도 안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 위에다 놓는 것하고 단 밑에다 놓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우스 안에서도. 그래서 추위에 약한 수종은 햇볕 잘 받는 이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훨씬 도움이 돼요. 추위를 견디는데. 이 예술 같은 경우가 이 전라남도가 아니죠. 광주 광역시하고 거리상으로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겨울에 온도차가 심하게 나면 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번 밤에 겨울에 유심히 그 온도계를 지켜보면서 운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이 순창 지역을 돌아다니는데도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바람이 조금 부는 곳. 그 다음에 햇볕이 따뜻한 쪽, 따뜻하지 않은 쪽. 산 밑에, 산 남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따라서 5도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데 5도 별것 아니네. 5도 엄청난 거예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1도가 올라가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1도가 내려가면은 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1도 차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못해.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5도 차이는요, 약간 오느냐, 땡땡하게 오느냐,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돼가지고 얘들이 물을 내린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나무가 얼어 죽는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수관도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용액이 진해지는 겁니다. 엑기스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관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나무 상태는 1년 중 지금 영양분이 가장 충실한 상태예요. 이 충실한 상태에서 얘들이 월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물줄기가 올라오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단풍이 들고 설이 맞을 때쯤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10월 말만 되면은 이렇게 단풍을 보여주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을 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고 겨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떤 나무를 들여놓고 어떤 나무는 안 들여놔도 되느냐, 원칙적으로 바깥에서 월동해서 좋을 나무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무조건 보호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관건은 다 들여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층층이 쌓는 방법이에요. 안에 들어올 때 이 밑에다가 소품 몇 개 올려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햇볕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햇볕 안 봐도 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햇볕이 필요하지만은 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모든 잡목은 겨울에 햇볕 전혀 안 봐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물은 줘야 돼. 그래서 물은 줘야 되죠. 물은 물만 주면 됩니다. 걸은 당연히 안 주죠. 그리고 농약 겨울에 줄 일이 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추위에 약한 것은 단 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전시대 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또 추위에 약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수정들.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금두. 이것도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밑바닥에다 내려놔야 돼요. 어쨌든 그런 나무들을 밑바닥에다 내려놓고 해서 이렇게 겨울을 나게 되고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서 잎이 쫑긋쫑긋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하는데 제 예술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바깥에 내놓는 기준이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2월 중순경 내놓습니다. 그럼 그때도 엄청 춥잖아요. 땡땡 얼죠. 근데 이파리가 필 때 내놓는 것보다도 2월 달에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이파리가 필 때는 이 물관에 물이 쭉 오르잖아요. 오른 상태잖아요. 그것이 얼면은 물관이 터질 염려가 있는데 2월 달에 내려놓으면 나무 스스로 일부 기온에 적응을 해서 조금 늦게 싹을 나무 스스로 판단할 때 이제 싹을 내밀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안심이 들 때 싹을 내밀거든요. 근데 소사나무만 그렇습니다. 뒤에 돌아다니다 보면 의외로 많이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이 또 모과나무가 많이 얼어 죽어요. 모과나무는 왜 얼어 죽느냐? 모과 같은 경우는 진짜 이른 봄에 싹을 피우거든요. 이른 봄에 싹을 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무 괜찮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은 이 나무가 모과는 이 줄기는 굉장히 강해요. 영하 50도에서도 산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걸 보면은. 근데 이 뿌리는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추위에 약해가지고 요 추운 데다가 내놓으면은 그냥 화분에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네. 왜 그러는군요. 땅에 있는 나무들은 이 10cm 정도 이렇게 표피가 아주 추우면은 10cm 정도 얼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10cm 정도 걷어내야 비로소 뿌리가 보입니다. 밑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뿌리는 겨울에 얼지 않아요. 근데 화분에 있는 것은 통째로 다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착각을 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겨울에 사실 이 나무들은 우리가 분재로 키우는 나무들은 거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바깥에 야생의 나무를 채취해서 분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는 길러서. 모과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이 매화예요. 매화도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 설중매 뭐해 해가지고는 이 추위에 굉장히 강한 걸로 돼 있고 시주에서 봐도 추위를 갖다가 뚫고 한겨울에 그거는 다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때야. 맞습니다. 근데 사실 설중매라고 해도 한겨울에 안 핍니다. 보호실 안에 있을 때 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매화 같은 경우도 얼어 죽을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이 나무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화라든가 모과라든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수종들이 제가 30년 이 분재 배양을 해오면서 겪은 것은 소사 위에는 무조건 다 들여놔야 돼요. 특히 보면은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어떤 날은 좀 진짜 여름 일찍 올 것처럼 너무 덥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춥기도 하고 봄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착각을 하는데 봄이 됐으니까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겨울에 관리하는 수종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나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대충 한 7가지 정도 된가요? 다시 한번 쉬어볼까요? 그보다 사실은 더 많죠. 어쨌든 네. 잎 달고 있는 것들. 네. 겨울에 잎을 달고 있는 나무들 중에서는 제가 소사 위에는 안심 못해요. 안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튼튼하다라고 하고 모가 튼튼한 것처럼 보이고 매가 뭐 한겨울에 튄다라고 해도 얘들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거는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겨울에 가온을 해줍니까? 우리 날로 피우던가요? 피웁니다. 작업실 안에서만 피웁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이건 자연 열기를 막아주는 건데 이 하우스하고 바깥에 하고 이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특히 예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해가 11시에 떠가지고 오후 2시면 지거든요. 근데 3시에 져요. 예. 그래요. 3시에 져요? 요새 1시가 늦어졌습니까? 근데 그래도 보호실 안에 들여놓는 이유는 바람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그냥 온도가 떨어지는 것하고 바람에 불면서 추워지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것보다도 바람 불면서 추워지면 나무한테 더 안 좋습니다. 특히 느티나무 잔가지 같은 경우는 찬바람 맞으면 다 말라버려요. 해서 그 겨울에 그렇다고 해서 예솔에 특별히 가온은 해주지를 않아요. 안 해도 나무들이 하는데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겨울에 나무 가온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나무 잎이 죽어있는 걸 갖다가 파릇파릇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온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연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어긋난 거죠. 자, 그 위에 궁금한 수종 있으면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은 안으로 들여놔야 될 나무, 그 다음에 바깥에 내놓을 나무는 소사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전부 비닐로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주면 어쩌느냐. 비닐로 싸고 그 다음에 이 헌이불로 덮어줘서 묻어주면 어쩌느냐. 괜찮습니다. 근데 물 주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될 거예요. 그거 다 풀어갖고 물 주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궁금한 것은 그 위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예솔 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